지금부터는 큰 피해를 남긴 경북 울진 그리고 강원도 삼척 산불 피해 돌아보겠습니다.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이렇게 길었던 산불이 없는 거죠? 213시간.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던 건가요? 사실 가뭄 게 제일 먼저 이유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돌풍이 많이 불면서 이게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됐죠. 근데 그 와중에 또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원전이나 LNG 생산 기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를 먼저 보호해야 되고요. 핵심 시설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확산을 막지 못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불이 사실은 확산되는데 거기보다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또 불이 확산이 됐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실 열심히 투입을 했지만 비가 안 온 건조한 상태에서 특히나 돌이 달궈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내려오면 다시 재발화되고 이런 위험이 돌이 있어서 달궈져서요. 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쉽게 진화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무나 나뭇잎에 숨어 있는 불씨가 아니라 뜨겁게 달궈진 돌을 통해서 재발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은공산 지역은 특히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요. 다른 지역은 이 낙엽이 좀 두껍다 보면 그 밑에 약간씩 이제 불씨가 살아있는 경우가 네. 있어요. 물을 뿌려도 그게 이제 바람이 다시 불면 살아나는데 또 하나는 이 돌이 뜨거워져 있는데 그 친구들이 굴러 내려오면 건조한 낙엽하고 만나게 되면 바람이 살짝 불면 다시 또 불이 나기도 합니다. 예,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네. 네. 이게 피해 규모가 크고 워낙 광범위한 면적이 불에 타면서 투입된 자원, 인력도 거의 기록적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헬기도 한 1,200대 정도가 들어가고요. 인력이 거의 7만여 명이 들어갔습니다. 역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경우가 없었고요. 특히 산림청뿐만 아니라 소방청 그리고 군까지 전부 다 동원이 돼서 총력적으로 힘을 합쳐서 노력해서 진화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헬기가 1,212대가 동원됐고 헬기가 한 번 떠서 물을 뿌리면 뭐 2톤 가까운 물을 쏟아붓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것만으로도 어려웠고 결국에는 비가 와서 해결이 됐다 이렇게 봐야 네. 됩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진화율 한 92% 정도까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한 게 일단은 먼저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끼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나중에 하늘이 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인데요. 사실 나름대로 더 번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한 게 일단은 먼저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여 만에 온 비가 진짜 마지막 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발화 원인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감식반이 들어가서 기본적인 조사는 다 했어요. 네. 근데 경찰하고 더불어서 정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명확하게 발표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게 실화일 확률이 좀 높은 것 같다. 자연 발환 아닌 것 같다라는 게 현재까지는 잠정 결론이지만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한 후에 저희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 초기에 그 발화 그 시점에 현장을 지난 차량이 3대 정도 특정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네. 아마 연관된 실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사실 이제 언뜻 생각하시면 담뱃불 같은 게 이렇게 떨어지면 나중에 다 타버렸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담배꽁초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화재 감식을 하면 그런 것도 지금 확보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뭐 타버린 거에서 DNA 검증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찰에서 이제 저희가 확보한 거는 4대, 3대가 아니라 4대 네. 번호까지 확인도 다 했고요. 확보하고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원인을 좀 깊게 좀 볼까요? 이게 산불이 매년 늘어납니다. 저희 그래픽을 좀 준비해놨는데 한번 볼까요? 2020년에는 요 기간 동안 1월부터 3월 5일까지 요 기간 동안 80건이었는데 올해는 200건이 넘었어요. 245건. 기후변화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기후변화는 장기적인 스케일로 봐야 되기 때문에 3년 사이에 갑자기 기후변화가 이렇게 됐다는 건 아닐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기후변화라고 말을 하면 대체로는 이렇게 연속적인 걸로 생각들을 하셔요. 근데 사실 기후변화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상기상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와 다른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게 극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봄 가뭄이 심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강우량이나 이거는 또 여름에 또 왕창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 보면 아주 이상한 극한 모습이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봄 가뭄이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좀 나았어요.
근데 올해 특히 저희가 50년 만에 최대 가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가 거의 안 오고 네. 지금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물 지금 농사짓기도 힘들다고 할 정도로 아주 심했거든요. 다행히 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까지 조금 예보가 돼 있어 다행인데 그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가뭄게 가장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기후 변화에서 또 돌풍이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있는데 이 바람들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특히나 산은 미기상이라서 작은 그 지형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기상 여건이 많이 변합니다. 그게 휘몰아치다 보니까 이게 멀리 날아가는 불도 생기고 그런 게 더욱더 한 번 나면 커지고 확산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뒤에 자료화면이 계속 나가는데 자료화면만 봐도 무섭습니다, 진짜. 네. 이게 산림의 조성 이런 문제를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좀 네. 여쭤보고 그랬었는데 네. 저희 이제 우리나라 산에 있는 게 주로 침엽수들이 많잖아요. 소나무가 묵어져 있는 숲들도 많고 네. 네. 그런 것들이 특히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산불이 나면. 사실 옳은 말씀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침엽수림이 한 23% 정도, 특히 그중에 소나무가 한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불에 더 잘 타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특히 이렇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는 화렵수들은 잎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도 잘 안 붙어요. 근데 잎이 훨씬 불이 잘 붙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남아 있다 보니까 불도 잘 붙고 또 이게 송진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한 번 타면 오래 가고 이런 단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침엽수들은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 양분이 별로 없는 데서 잘 자랄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무가 우리나라 사실 이제 녹화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돼 있는데 그런 데서 잘 버티고 있는 게 천연적으로 많은 거지 우리나라에 특별히 그런 나무를 많이 심거나 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산불 피해가 좀 심각하지 않게 만들려면 인공적으로라도 화렵수를 좀 더 심거나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투자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화렵수들은 소위 토양에 양분이 많고 수분이 많은 곳에서 자랄 수 있어요. 반면에 이런 소나무는 그런 게 없어도 잘 버틸 수 있어요.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친구들만 남는 거고 화렵수들은 잘 못 자라는데 화렵수가 있으면 불이 덜 나니까 그런 걸 저희가 많이 심어봤는데 죽어요. 그럼 그걸 위해서는 거기에 지금 산에도 거름을 주고 그런 처리를 해서 지금 화렵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거의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힘든데 진짜 제대로 이제는 투자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해서 내화수림대라고 저희 얘기하는데 그런 걸 좀 만들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화수림대. 네. 이제 우리 사회 차원에서 뭐 이상 기후를 막고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테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봄이 되면 또 건조한 날씨가 또 이어질 거란 말이죠. 네. 어떤 걸 좀 주의해야 합니까? 일단은 먼저는 불씨 관리예요. 불씨 관리.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낙뢰라든가 이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불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1, 2%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대부분 불씨를 잘못 관리해서 가는 논두렁 실화예요. 태우기나 그리고 담뱃불 관리나. 요번도 지금 그런 얘기인데 진짜로 담뱃불을요 낙엽에다 넣어놓고 하면 웬만하면 불 안 붙어요. 근데 건조할 때는 살짝만 바람 불어도 이게 확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건조할 때는 불씨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전 국민들이 진짜 긴장을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 개개인 차원에서는 불씨 관리 잘 해야겠고 산 이 숲의 성질 이런 것도 좀 잘 관찰해서 할 수 있다면 투자를 좀 더 하는 것도 괜찮겠군요. 저희가 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좀 길에 접근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보전 논리에 좀 갇혀 있다 보니까 산을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산사태 뭐 옛날에는 진짜 홍수 많이 나고 민둥산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산이 풀어졌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방치하게 되면 그 안에 탈 게 많아져요. 네. 지금 낙엽에 또 불씨도 숨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송이 연구를 좀 했는데요. 송이산 관리하라고 그러면 해놓고선 거기다 나무 자른 걸 놔둬요. 그게 불쏘시개가 돼요. 그렇겠네요. 끝정리 잘 해주셔야 되고요. 네. 사실은 산을 좀 더 아이들 다루듯이 좀 관심을 갖고 잘 다듬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에도 관리용 도로, 임도 이런 것도 오히려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럼요. 이런 생각 듭니다. 예.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현 산림과학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